안녕하세요.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치아가 건강한 것을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죠. 네, 오늘부터 두 편에 걸쳐서 치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치아 교정 그리고 다음 편에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교수님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의 통합치의학과 정지은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통합치학과에서 임상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정지은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먼저 통합치의학과, 정확히 통합치의학과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통합치의학과가 맞고요. 네. 이름이 어려워서 다들 이렇게 잘 못 발음을 하시는데 발음하기 쉽지 않아요. 네, 통합치의학과가 맞습니다. 원래 티긋하고 치읓 발음하기 어려운데 네. 두 개가 다 붙어 있는 바람에 제가 원래 이 발음 잘 하는 편인데 통합치의학과 네. 발음이 쉽지 않은데, 자, 보철과, 교정과, 네. 과가 많은데요. 치과도 이 통합치의학과 좀 생소한 게 들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어떤 일을 하는 과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여러분들 그 치과 치료를 받으러 동네 병원 가시면은 사실 한 선생님께 가시면은 뭐 신경 치료도 받으시고 보철 치료도 받으시고 여러 치료들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과가 처음 만들어진 취지는 이제 그렇게 환자분들을 최전선에서 1차 진료를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여러 진료를 잘할 수 있는 전문의를 키우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통합치의학과 여러 과의 진료를 네. 종합적으로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전문의를 키우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이 됐고요. 네. 그렇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치료를 한 번에 받으셔야만 하는 전신질환이 심하게 있으신 분들이나 장애인 환자분들이나 이렇게 고령의 환자분들이나 해서 이제 왜 세브란스도 그렇지만 뭐 간을 보시려면 교수님께 오셔야 되고 눈을 보시려면 또 안과 가셔야 되고 이렇게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과가 저희 과라고 생각하시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네. 편리하게 치과 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자분들이 저도 뭐 치과 잘 몰라서 내 이가 안 좋을 때 어느 과를 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고민을 경우가 많이들 하시죠. 네, 일단은 통합치의학과에서 네. 걸러주는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치과 첫 시간인데 먼저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교정, 많은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교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내 치아를 교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이유로 교정을 하는 겁니까? 의학적으로, 네. 치의학적으로. 그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보이는 것 때문에 처음에 많이들 오시고요. 내 치아가 조금 더 예쁘고 가지런했으면 좋겠다 하는 목적으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시지만 사실은 치과 의사로서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치아를 고르게 배열하면은 보기도 좋지만 네. 사실은 칫솔질 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마 치아가 이제 ገብ쳐져 있어서 삐뚤삐뚤한 분들 칫솔질 잘 안 되고 치실 쓰시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치간 칫솔 제가 맨날 쓰시라고 잔소리 할 때 선생님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를 교정해서 고르게 해놓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칫솔질 해서 쓰시기가 훨씬 좋고 그러다 보면 칫솔질이 잘 되면 이제 치아랑 잇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잘 되는 거니까 오래오래 잘 씹어서 드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삐뚤삐뚤한 게 아니고 굉장히 부정교합이 심한 분들은 정말로 치아가 딱 한 개만 닿는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사실 뭐 식사를 하실 때 음식을 제대로 저작해서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소화기관에도 굉장히 좋지 않고 영양 공급에도 좋지 않아서 기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교정을 해서 아니면 수술을 해서 치아를 고르게 해서 잘 물리게 해드리면 이제 식사도 잘 하시고 보이기도 좋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교정을 많이들 하시게 됩니다. 네. 가지런한 일을 위해서 하는데 결국은 위적 기능도 있지만 이가 가지런해야 저작 기능도 좋고 치아나 잇몸 건강, 또 소화기관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부정교합 치료를 위해서 교정을 한다. 네, 맞습니다. 칫솔질도 잘 되고. 그렇군요. 네. 제가 치과 치료 많이 받았지만 교정 치료는 안 받아봐서 모르는데 치아에다 교정기를 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하고 네. 또 통증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출혈도 있을 것 같고 네. 이 얼마나 불편한지 통증이 이 끼는 내내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사실은 교정 장치는 뭐 뺐다 꼈다 하는 교정 장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마 교수님도 여러 주변 지인분들 교정하시는 거 보셨을 텐데 대부분은 이제 어떻게 교정을 하냐면 치아 하나하나에 장치 하나하나를 붙여서 그거를 철사로 엮어가지고 네, 교정을 하는 모습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치아를 원래 위치에서 억지로 이동을 시키는 게 교정이기 때문에 한 교정 장치를 저도 해봤지만 교정 장치를 붙이고 한 1, 2주 정도는 잇몸 뼈 안에서 치아가 움직이면서 굉장히 욱신욱신 아프고 이렇게 씹을 때 네. 이제 뭐 고기를 씹는다든지 약간 질긴 음식을 씹을 때 좀 뻐근한 느낌이 들면서 불편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사실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네. 조금씩 식사도 잘 하시게 되고 덜 아프시게 되고 하고 또 중간에 이제 저희가 왜 오시면 체크하면서 철사도 교체하고 고무줄 걸기도 하고 하는데 네. 그럴 때 중간중간에 조금씩 통증이 있으신 정도고 사실은 교정 치료가 이제 많이 불편하고 아프시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 정도까지의 통증은 아니고 네. 물론 이제 환자분들마다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네. 네. 조금 불편한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하고 가지런한 위를 치아를 위해서는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불편과 통증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결국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는 과정이 치아 교정인데 치아가 가지런하지 못하면 안면 비대칭도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안면 비대칭이라든지 또는 돌출된 뭐 입 이런 것도 다 교정으로 가능한 건지. 저희가 교정 치료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이제 진단하고 분석하는 단계인데 이 환자가 가진 문제가 치아만의 문제인 건지 또 골격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뭐 안면 비대칭이 있다든지 부정교합이 있다든지 그거를 분석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걸 잘 분석해야지 이제 진단을 제대로 내려서 제대로 된 교정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통합치아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진료를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초진 처음에 구강검진을 했을 때 심각한 정도의 골격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치아 이동도 조금 이동시켜서 교정을 되는 경우가 아니고 많이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경우다 케이스가 어려운 경우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 교정과 치과 교정과로 전문가 진료를 보시도록 꼭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또 교정만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모르시는 환자분들이 사실 많은데 안면 비대칭이 정말 심하거나 부정교합도 이제 아래턱이 많이 나왔다든지 아래턱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갔다든지 하면은 사실은 저작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치과 교정과 선생님과 구강 아간면 외과라고 해서 흔히들 양악 수술로 많이 알고 계시는 그 과에서 협진을 하셔가지고 수술 교정 전에 교정을 하고 수술을 하든 수술하고 교정을 하든 같이 협진해서 이 케이스는 수술을 해야만 이제 환자분이 원하시는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교정도 이제 저작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전문가를 안내해드리기도 하고 이제 간단한 교정은 저희가 부분 교정이나 간단한 교정은 저희가 하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는 거를 넘어서 이 골격에 문제가 있을 때는 교정과뿐 아니고 구강아간면외과 선생님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광고 같은 거 많이 보게 되면요, 뭐 치료가 잘 돼서 교정 치료에 성공해서 비포 애프터 이런 사진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거 믿고 나도 해봐야지 했다가 사실 좀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 대표적인 몇 개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근데 방금 전에 질문이랑 사실 비슷한 부분인데요. 이제 나는 치아 교정을 해서 이 정도까지 될 것 같다 하고 예상을 하고 오셨는데 막상 진단을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보니 골격적인 문제도 있었고 수술까지 해야 되는 케이스다. 근데 사실은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주는 광고에서는 수술을 해야만 하는 케이스여서 그렇게 했었던 거였고 그래서 또 안모 변화가 굉장히 예쁘게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한
것인데 네. 이제 환자분들마다 사실은 치아 상태나 또 골격적인 상태나 그리고 또 치아와 골격의 조화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참 다양하게 개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 정도를 원하시고 이제 오셨는데 나는 요 정도 치료로 될 것 같았는데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좀 일이 많이 커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네. 환자분들의 요구와 이상적인 치료의 중간 정도에서 타협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치료가 다 끝나고 그러네. 났는데도 조금 마음에 안 드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네. 부분은 이제 그러네요. 교정과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그렇군요. 처음부터 목표 설정을 하고 하시면 실망이 조금 덜 그러네요. 하시지 않을까. 네. 치료 결과에 기대는 많은데 또 이제 이상적인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또 복잡하고 그죠? 네.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 중간 지점을 찾다 보니까 결과에 좀 만족 못 하시는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 제작진 중에 한 분이 제작진분의 네. 언니인지 누나인지 네. 1년 반 정도 교정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그걸 뺐나 봐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재교정이 가능한지 좀 궁금하다고 하네요. 네, 저희 이제 과에 치과병원을 찾아오시는 네. 분들 중에 군대를 네. 가시게 된다. 또 예상치 못한 시기에 큰 집안의 큰 행사, 결혼, 유학 이런 것들 때문에 교정을 하시다가 중단을 해야 될 것 같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교정 장치를 붙이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붙이고 이렇게 오랜 기간 치과를 내원 안 하시게 되면 사실 충치가 생기기도 하고 잇몸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생겨서 교정 장치를 결국은 떼고 보내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면은 치아는 자기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 다시 그런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기억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라도 유지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뺐다 꼈다 하는 유지 장치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저도 지금 붙이고 있는데 교정 치료가 다 끝나게 되면은 저희가 유지를 위해서 치아 안쪽으로 보이지 않게 유지 장치를 붙여두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상태라도 그거라도 붙여두고 이제 갔다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거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뺐다 꼈다 하는 장치는 이제 붙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덜 불편하기는 하신데 그런 방법들이 있고 사실은 이제 중단하고 가셔서 다시 오셔서 교정 치료를 다시 하실 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네. 또 다시 한번 이제 진단과 분석을 그렇군요. 통해서 그렇군요. 이제 재교정 치료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보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전 그대로 다시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진단 과정에 들어간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교정 장치를 이제 네. 뗐다가 다시 붙이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서 아마 이런 고민들 재교정이 가능할까 하고 하시는데 사실은 뭐 치아 상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없고 괜찮으시다면은 사실 교정 장치를 뗐다가 다시 교정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네. 오늘은 치과 치료 중에서 교정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졌고요. 바쁘신데 오늘 나와주신 정지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모두 안녕!